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0 총선에서 적용되는 익산갑을 선거구 조정에 따라 혼선이 심각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거구 변경을 모르고 있고 표심 공략에 나선 후보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망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풍력발전소 발전기 일부가 내구 연한을 초과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의 발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 제한과 예산 문제로 사업권 인수 희망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전북특별법 333개 특례에 따른 지역 특화 사업 12개를 발굴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새만금 천담 산업경제, 글로벌 문화관광, 농생명 산업거점 등 모두 3개 분야입니다. 시는 특례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을 맞아 익산은 갑을 선거구 경계 조정이 큰 폭으로 이뤄졌죠. 그런데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있고 표심 공략에 나선 후보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망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익산 영등이동, 유권자에게 선거구를 물어봤더니 아직도 을 선거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혹시 바뀌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선거구가 바뀌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익산 총선 선거구 경계는 인구 하한선에 맞춰 지난달 29일 조정됐습니다. 익산 갑이었던 운포면과 성담면, 용안면, 용돈면, 망선면 등 5곳이 익산을로 넘어갔습니다. 대신 익산 을이었던 영등 이동과 삼기면 등 2곳은 익산갑으로 옮겨졌습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 등으로 알리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안내가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선거 공보나 투표 안내문 같은 형식으로는 저희가 안내를 하는. 선거 공보물 발송 업무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공보물을 받아보는 시점은 총선 투표일을 열흘 남겨둔 이달 말. 선거 공보물을 살펴본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선거구나 출마 후보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뒤늦게 선거구 경계가 바뀐 데다 이조차도 유권자들이 몰라 표심 공략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시작했는데 진짜 알고 계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개편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좀 선관위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 두석 유지를 위해 7개 면동이 뒤바뀐 익산 총선 선거구. 지역 일꾼을 선택할 투표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이 아직도 바뀐 선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소중한 한 표 행사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의 공식 후보 등록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이뤄집니다. 익산과 군산 선관위에서 후보 접수가 진행되며 기탁금은 지역구 후보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는 500만 원입니다. 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후보자에 대해 재산과 병역, 전과, 납세 등 다양한 세부 정보를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의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 위원장과 이근열 전 군산시 당협위원장이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신청 후보자 530명 가운데 추천 순위 35명을 발표했고 이 중에는 도내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원 당규에는 국회의원 선거 정당 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을 비례대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 순위 20위 이내의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추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도내 인사는 모두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 3산업단지 확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서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확장 부지 8만 평에 포함된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소유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보상 대상자는 이달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통한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편 익산 제3산업단지 확장은 오는 2026년까지 49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군산 가구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과 연계해 상권 쇠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거리는 상점가 지정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참여 기회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받습니다. 도내 상용차 산업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동계와 기업, 행정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현대차 전주공장, 타타 대우상용차 협력업체, 군산시 등 16개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상생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또 상용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전략 추진단도 출범했습니다. 추진단 산하에는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미래차 보급 등 4개 분과협의회가 운영됩니다. 도내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43,367개의 업체가 창업해 1년 전보다 5.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개인 서비스업이 84.9%로 가장 많고 이어 정보통신업, 기술기반 창업 등입니다. 군산 풍력발전소 발전기 일부가 내구 연한을 초과해 운영하며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의 발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전 용량 제한과 예산 문제로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군산 제2산업단지 해안선에 늘어선 풍력발전기. 전북도가 지난 2001년부터 7년간 161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7.9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발전기 일부가 멈춰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 때문입니다. 풍력발전기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발전기 10대 중 4대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고 오는 2027년에는 나머지 발전기도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전북도가 발전기 운영을 위해 매년 들이는 유지보수 비용은 약 3억 5천만 원. 풍력발전으로 얻는 수익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는 발전기가 많아질수록 고장 빈도는 더 늘어나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이들 풍력발전기 처리를 위해 용역 결과에 따라 기업 양도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했고 일단은 그 연구 용역에 맞춰서 향후에 그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 있는 기업의 발전권 양도 양수를 좀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기업 양도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전기를 교체하거나 리파워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발전기가 20년 전 모델인 만큼 교체 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고 리파워링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파워링을 통해 발전량을 늘려도 전북도가 확보한 전력계 통용량 한도인 7.9메가와트까지 발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기업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안으로 고려 중인 철거도 비용이 15억 원 넘게 들고 풍력발전기 날개의 재활용이 어려워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뚜렷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못해 전북도는 오는 2027년까지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풍력발전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처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대흥 CCU 액화탄산가스 생산 공장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2022년부터 120억 원이 투입돼 새만금 산업단지 209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섰으며 연간 4만 2천 톤의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액화탄산가스는 드라이아이스 생산이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됩니다. 군산시의회가 신시아미 관광 레저용지에 주거 기능을 담아달라고 새만금 개발청에 건의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상에 신시아미 관광 레저용지는 주거 기능 용지가 없어 정주 인구가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사업 수익성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신시아미 관광 레저용지를 관광 레저 주거용지로 변경하면 새만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대와 전주대, 호원대가 글로컬 대학 공동 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대학은 글로컬 대학 공모에 공동 대응하며 특화 분야 정주형 산업 인력 양성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특구 조성 등에 협력합니다. 또 글로벌 수준의 AI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과 특화 분야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 취약계층 교육 격차 해소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원광대가 글로컬 대학 공모에 다시 도전하는 가운데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임실군과 글로컬 대학과 연계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반려동물 특성화 캠퍼스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과 반려동물 지원센터 활성화 관련 사업,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 등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한편 원광대는 이번 주에 글로컬 대학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도내 늘봄학교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늘봄학교를 기존 75곳에서 14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도내 초등학교의 34%에 해당합니다. 한편 늘봄학교에서는 검도 등 총 8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자인 초등학교 1학년의 참여율은 92%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가 전통시장 5곳에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진행되며 당일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일 경우 만원, 67,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2만 원의 상품권을 환급받습니다. 환급 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입니다. 군산시가 전북특별법 333개 특례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 12개를 발굴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 글로벌 문화관광, 농생명 산업거점 등 모두 3개 분야인데요. 시는 특례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글로벌 신산업 K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군산시. 시는 전북특별법 333개 특례 사업으로 12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 글로벌 문화관광, 농생명 산업거점 등 모두 3개 분야입니다. 군산시 발전 전략은 글로벌 신산업, K문화관광 거점 도시를 목표로 3대 분야, 6대 전략, 12개 대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새만금 첨단 산업경제 도시를 위해 2차 전지 산업생태계 조성과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고용특구 지정을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신산업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수중발굴 유적과 지역대학, 서해안권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선유도 해안권에서 유물 16,500여 점이 발견된 만큼 전북권 해양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군산시민문화회관의 K컬처스쿨 프로그램과 호원대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 K팝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생명 산업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첨단 복합 원예단지 구축과 군산 내가 및 지역 특산 주류 산업 거점 단지, 친환경 대체식품 소재 육성 클러스터 등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한 K맥주 등 생산농가 소득 증대와 도시 브랜드 창출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특례 추진단은 인구 대응 담당관, 일자리 경제과장, 새만금 에너지과장 등 12명의 부서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례 추진단은 12개 대표 사업들을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사업 개발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후 도와 협의해 전북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이들 사업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A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해 군산시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와 서부발전 주식회사가 사업비 1,200억 원을 들여 내초동에 99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의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1분쯤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수리하던 50대가 해당 장비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익산 여산면 자택에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본인 자택 마당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시외버스 적자 노선 152개가 오는 5월부터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전북고속, 호남고속 등 시외버스 5개 회사는 오는 5월부터 휴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적자 노선 152개, 차량 170대가 운행이 중단됩니다. 조합은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누적 적자가 2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시외버스 한 대당 지원 금액은 지난 2022년 4,909만 원에서 지난해 4,751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버스운송조합, 시외버스 사업자 등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오늘 청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타로카드 취업 상담,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삼양식품, 광전자 주식회사 등 10개 기업이 참여해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기업들은 2차 개별 면접 이후 7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거주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이 올해 시작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자를 9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지역 우수인재 유형과 재외동포 유형을 골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추천서를 받은 외국인은 거주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1963년 도민성금으로 지어진 전주 종합경기장이 이달 말부터 철거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 종합경기장을 10억 원을 들여 6개월에 걸쳐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가 마무리되면 종합경기장터의 롯데쇼핑이 실내외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와 호텔, 백화점 등을 지을 계획으로 이를 위한 용역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을 철거하고 이곳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과 전주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16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수확량이 많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찰수수 고운차를 개발했습니다. 2022년 개발한 고운차는 키가 1m 정도로 작고 쓰러짐에 강해 재배 관리가 수월하며 씨알도 기존 품종인 소담찰보다 크고 수확량 또한 100제곱미터당 374kg으로 소담찰보다 78kg이나 많습니다. 아울러 세포 실험 진행 결과 지방세포 분화 억제율이 24.2%로 나타나는 등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운찰의 가공식품 원료 가능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하고
식품 가공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정부가 내일 오후쯤 전국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분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북대는 기존 의대 정원 142명보다 1.7배가 많은 240명을, 원광대는 기존 93명보다 2배가 많은 186명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글로벌 유망식품 44개를 선정했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중소식품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글로벌 유망식품 선정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모두 105개 제품이 출품돼 이 중 김치버터와 고사리 오일 파스타 등 44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식품 박람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 바이어를 연계하는 등 수출 판촉을 지원합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후보생 220명이 익산 시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왕곡리 유적과 미륵사지, 하림공장, 고스락을 방문해 익산의 문화, 역사, 산업을 둘러봤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익산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시티 투어를 했습니다. 지역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청년 함께 2배 적금 사업이 추진됩니다. 청년 함께 2배 적금은 본인이 납입한 10만 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입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망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우렁각시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렁각시 밑반찬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하는 지역 특화 사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매주 1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8세대에 국과 반찬을 전달합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모현 로컬 나눔봉사단이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이 정성을 담아 만든 밑반찬은 연근 가지조림으로 지역 저소득층 30가구에 전달됐는데요. 한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1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최고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